제주도 새해 예산안이 진통 끝에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역대급 세수 감소의 여파로 제주도가 초긴축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도의원들과 보조금 예산 등을 놓고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하면서 도회의가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도 새해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해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도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곧바로 정회했습니다. 예결위는 5시간 넘게 비공개 간담회를 열면서 막판까지 제주도와 물밑 협상을 벌였습니다. 결국 제주도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511억 원을 삭감한 뒤 민간 단체와 문화 스포츠 행사 보조금 예산 등을 증액시켜 통과시켰습니다.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의회는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를 4시로 연기해 제주도와 교육청, 새해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도민이 내는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에 나서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에 따라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약인 도심 항공교통과 우주산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올해 처음 도입된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내년에도 지급됩니다. 민생복지와 경제혁신, 나아가 제주의 미래를 밝게 빛내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의 공약인 초등학교 3, 4학년 태블릿 PC 지원 예산도 통과됐습니다.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오직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 교육을 위하여 쓰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수소 트램 예산은 전액 삭감돼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했고 부실 운영 논란을 빚었던 서귀포 글로컬 페스타 예산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오름 같은 보전 지역의 불법 건축물을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행정당국이 형사처벌을 요구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주 MBC 취재 결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판례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성한 나무 숲 사이 오름 중턱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 상대 보전 지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졌지만 제주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형사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제주도의회에서도 소극적인 행정이 사실상 불법 건축물을 양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올 들어 제주도 내에서 적발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은 170여 건. 이 가운데 95%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실효성이 없다며 행정당국이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공소시효 지나서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데 어디 벌금도 못 내리고 이게 저 낭비잖아요. 이렇게 지난 것들 계속 행정에 고발을 해버리면 눈에 뻔히 보이는 공소시효 지난 것들은 고발하지 말아달라. 하지만 제주 MBC 취재 결과 건축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달랐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져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위법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법률의 취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계속범으로 보아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형사고발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소시효에 따른 수사와 기소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사항인데도 미리 행정당국이 포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적으로도 분명히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처벌은 당연히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된다. 그거마저도 안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를 좀 방치하겠다 내지는 관심을 갖지 않겠다 또는 무시하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는 사이 불법 건축물을 지은 토지주는 양성화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 손 놓은 행정이 보전지역 불법 건축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닌지 되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바로 29살 고 임성철 소방장인데요.
제주 MBC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짚어보고 또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우리 사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사고의 원인을 김하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일 새벽 창고 건물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건물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떨어진 콘크리트 처마는 그대로 임성철 소방장을 덮쳤고 크게 다친 임 소방장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불이 난 곳과 비슷한 형태의 창고 건물입니다. 특히 제주도에서 많이 보이는 창고 형태인데 슬레이트 지붕 양옆으로 콘크리트 처마가 덧대져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제주 지역만의 특수한 건축 구조. 이런 창고의 벽체는 보통 돌이나 콘크리트 블록 등을 쌓아 올려서 만듭니다. 1960, 70년대 제주의 감귤 산업이 성장하면서 창고를 짓기 시작했는데 마땅한 건축 자재가 없어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철근 콘크리트와 달리 돌과 콘크리트 블록은 서로를 지탱하는 힘이 약해 높이 쌓을수록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위에 한 번 더 콘크리트 볼을 올려 목조 지붕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지붕이 무너지고 또 지붕이 무너지는 과정에 콘크리트의 테두리보가 손상을 입거나 또 그 벽체가 굉장히 높이 올라갈수록 불안전한 조적식 구조이기 때문에 벽체도 불안전한 데다 불이 나면 콘크리트 볼을 지탱해주던 목조 지붕까지 불에 타 더 쉽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8년 기준 제주에 이런 형태로 남아있는 창고는 1,080여 개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전수조사는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물 특수성이 반영된 화재 진압 방안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축물 특성에 맞는 화재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화재 진압 시에 위험에 대한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좀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소방관 스스로의 각각의 역량들을 이제 좀 높일 수 있게끔 교육하고 훈련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소방당국은 행정시에 관련 건축물 실태 조사를 의뢰하고 애도 기간이 끝난 다음 주부터는 사고 원인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도 고교 체제가 급증한 제주시 서부권의 인구를 반영하지 못해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길어지는 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해 새롭게 고교 체제를 개편하고 그에 따라 신제주권 고교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제주도 전체 인구의 73%가 밀집한 제주시 서부의 연동과 노형, 외도와 2호, 도두동 지역. 거주 인구는 많지만 이곳의 고등학교는 제주 제1고와 제주고, 남영고 등 3곳에 불과합니다. 특히 특성화고인 제주고를 빼면 여학생이 다닐 수 있는 일반계 고교는 공학인 남영고 한 곳뿐이어서 다른 지역으로 통학해야 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지 해답을 찾기 위해 마련한 용역에서는 고교 체제 개편이 먼저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30년 가까이 된 현행 고교 체제로는 앞으로 빠르게 진행될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33년을 기점으로 해서 정원 대비 신입생 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33년부터 어떻게 보면 동지역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의 학생들의 모집, 그러니까 충원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본 연구를 통해서 밝혔고요. 고교 체제 개편이라는 전제 조건이 해결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제주에 고등학교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용역팀. 개편안 방향으로 고교 평준화 지역 확대와 특성화고 활성화, 남고 또는 여고의 공학으로의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제주도가 평준화라고 하지만 약간 비평준화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시내권을 이제 평준화 몇 개, 소위 옛날 인문계 고등학교를 말씀드린 건데요. 그걸 좀 더 확대해서 읍면 단위까지, 제주시 읍면 단위까지 넓혀서 평준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연구 용역 최종 결과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정책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고교 체제 개편 속에 장기적으로 신제주권 고교 신설 의견이 제시되면서 기존 제주시내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연일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인 유럽에는 때이른 폭설과 한파가 덮쳤는데요. 지난 주말 러시아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독일 맨헤덴은 44cm의 폭설이 퍼부었습니다. 상층의 제트기류가 약해져서 북극 한기의 통로가 열린 건데요. 이 북극 한기가 유럽으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 남쪽에 위치한 온화한 성질의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오늘 큰 눈이 온다는 절기상 대설인데 눈 소식 없이 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또 밤사이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공기질도 회복하겠습니다. 제주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 보이겠고요. 남부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발효 중인 강풍주의보는 오전 중에 해제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현재 기온 동부 지역 8도, 북부와 서부 지역 10도, 남부 지역 9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와 동부 지역 15도, 서부 지역 14도 예상되고요. 예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섬 지역의 하늘도 맑고 깨끗하겠고 낮 기온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후부터 차차 잔잔해질 텐데요. 발효 중인 풍랑특보는 오전부터 해제되겠고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겠고요. 당분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주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래환경특별위는 정부의 전국 시행 철회로 도내 일부 매장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025년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주 MBC가 단독 보도한 카지노 칩 절도 사건과 관련해 40대 중국인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일 제주 시내 한 호텔 카지노에서 다른 중국인이 갖고 있던 3,5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2시 20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려던 이 중국인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도내 모 고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10대 남학생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생은 지난 10월 학교 안 3곳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벌여 피해자 50여 명을 확인했지만 피해자를 특정할 영상물은 유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서 수사 결과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턴 혐의로 10대 고교생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고교생은 지난 9월 제주 시내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2차례에 걸쳐 4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학생이 지난 5월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영장이 청구됐지만 학생인 점을 감안해 선처했는데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 노조 제주지부는 도내 모 고교 교장의 성희롱과 갑질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해당 교장에게 제주도 교육청이 경징계를 결정한 건 4대 비위에 해당하는 범죄에 눈을 감는 처사라고 규탄했습니다. 전 교조는 그동안 피해 교사들이 학교장과 분리되지 않은 채 업무를 해왔다며 이제라도 업무상 분리 조치와 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세부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해당 교장을 직위 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 서부 지역 앞바다를 비추는 비양도 등대 불빛이 밝아졌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비양도 등대의 광력을 높여 불빛 도달 거리가 기존의 15km에서 33km로 밝아졌고 기존의 정지 상태에서 한 바퀴를 회전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청은 비양도 주변에 암초가 많아 선박 사고가 잦은 데다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돼 해양사고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설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훈 전 제주도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했습니다. 장동훈 전 의원은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의 외연을 넓히고 지역 정치를 쇄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도당은 장 전 의원을 제주도당 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었습니다. 제주 테크노파크가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 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전기차 충전 서비스에 대한 규제 자유특구 사업에 대한 임시 허가 기간을 2025년 12월까지 2년 연장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전 시간 단축과 점유 공간 최소화,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과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진단을 위한 연구 개발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